여러분, 모든 직장에는요,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뭐 보고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성과 평가표에 담기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우리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.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감정의 세계를 탐험하고 이걸 어떻게 리더십의 강력한 무기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문장 혹시 좀 익숙하게 들리시나요?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을 법한 말인데요. 이 익명의 외침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. 도대체 왜 우리는 일 그 자체보다도 그 일을 둘러싼 보이지 않은 이 공기, 이 분위기 때문에 더 지쳐가는 걸까요? 자,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제 막 관리자가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. 많은 리더들이 그렇듯이 이 사람 역시 리더십이란 건 감정을 꾹꾹 억누르는 거라고 굳게 믿었죠. 하지만 그 믿음이 그를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끌게 됩니다. 관리자라는 직책을 딱 다는 순간 마치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압박이 시작됩니다. 팀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줘야 하고 누구보다 이성적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니까요. 이 과정에서 감정이라는 건 어쩐지 리더십의 결함처럼 여겨지기 쉽습니다. 괜히 약해 보일까봐, 불안정해 보일까봐 두려워지는 거죠. 결국 이 압박감은 리더를 자기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스스로 단절시키게 만듭니다. 말보다 침묵이 편해졌고 표정보다 무표정에 익숙해졌다. 이 고백처럼요.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대신 그냥 안전한 무표정 뒤에 숨어버리는 겁니다. 이게 바로 관리자의 가면인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이 감정적인 억압은 생각보다 훨씬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. 리더 자신에게도 그렇고 팀 전체에도 말이죠.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조직을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. 먼저 리더의 이야기부터 한번 볼까요? 가면 뒤에서는요, 극심한 번아웃과 고립감이 찾아옵니다. 낮 동안 쿡쿡 눌러 담았던 그 감정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꺼번에 폭발하는 거죠. 이건 강하다는 증거가 아니었어요. 오히려 관계로부터 철저히 단절된 리더의 외로운 비명이었던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팀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볼까요? 조직에서는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. 가장 유능하고 성실하다고 믿었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정말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. 그들의 사직서에 적힌 개인적인 사유라는 이 네 글자 뒤에는 진짜 이유가 꼭꼭 심겨져 있었습니다. 여기서 우리는 정말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됩니다. 관리자가 숨죽여 흘리던 눈물과 직원이 조용히 회사를 체념하고 떠나는 것. 이 둘은 사실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문제의 양면이었던 겁니다. 바로 감정이 흐르지 않는 조직이라는 문제 말이죠. 리더도 팀원도 양쪽 모두 말하지 못하고 참고만 있었던 거예요. 바로 그때였습니다. 이 관리자는 아무도 자신에게 말해주지 않던 팀의 진짜 속마음을 엿볼 수 있는 아주 뜻밖의 장소를 발견하게 돼요. 이게 바로 이야기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. 그곳은 바로 사회복지 대나무 숲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였어요. 이 디지털 대나무 숲은요, 조직 안에서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던 날 것 그대로의 감정들이 모이는 일종의 저수지 같은 곳이었습니다.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서 비로소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. 대나무 숲에 올라온 한 목소리를 들어볼까요? 나서면 나댄다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미워하시니 제가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.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오는 깊은 좌절감이 느껴지시나요? 최선을 다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조용히 있어도 비난받는 이 구조 속에서 남은 선택지는 퇴사뿐이었다는 절박한 고백인 겁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. 이건 특정 누구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감정 자체를 그냥 소음으로 취급하고 애초에 들으려 하지 않는 이 조직의 구조가 진짜 문제였다는 정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. 이 익명의 목소리들의 주목한 저자는요,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분석을 시도합니다. 수백 개의 글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, 다시 말해 사람들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던 핵심 키워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바로 이 세 단어였습니다. 사람, 관리자, 그리고 감정. 좀 놀랍지 않나요? 결국 모든 문제의 한 가운데에는 사람 사이의 감정을 다루는 관리자의 역할이 있었던 겁니다.
이 데이터가 바로 이 감정적 위기의 핵심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.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글들을 그냥 단순한 불평이나 넋두리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이건 조직이 놓치고 있던 가장 정직하고 중요한 데이터, 바로 감정 보고서였던 거죠. 리더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비공식 업무 보고서나 마찬가지였습니다. 자,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? 저자는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오히려 이걸 적극적으로 읽고 다루는 새로운 기술, 즉 감정 리터러시를 제안합니다. 이건 리더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아는 감성지능, EQ랑은 어떻게 다를까요? EQ가 주로 감정을 느끼고 공감하는 좀 타고난 성향에 가깝다고 한다면 감정 리터러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. 감정을 마치 데이터처럼 해석하고 표현하고 또 관계 속에서 조율해 나가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기술에 가깝습니다. 다시 말해 감정 리터러시는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한 정서적 리더십의 실천 전략인 셈이죠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게 타고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배우고 훈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이 기술은 아주 간단한 4단계로 이루어져요. 먼저 내 안에서 혹은 상대방에게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인식하고요. 다음으로 그 감정이 어떤 욕구나 상황 때문에 생겨났는지 해석합니다. 그리고 그걸 안전하게 표현한 뒤에 마지막으로 관계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함께 조율해 나가는 거죠. 그냥 느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과정인 셈입니다. 자, 그럼 이 감정 리터러시라는 걸 어떻게 조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? 여기서 리더의 역할은 감정을 통제하는 관리자에서 감정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설계자로 바뀌게 됩니다. 핵심은 이겁니다. 감정은 없애거나 억지로 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그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건강하게 흘러가고 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으로 안전한 구조를 만드는 것. 이게 바로 리더의 새로운 역할이라는 거죠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? 예를 들면 회의 끝에 딱 10분 정도 감정회의 시간을 갖고 솔직한 기분을 나누는 거죠. 또 말로 하기 힘든 피드백을 위해서 피드백 카드 같은 걸 활용할 수도 있고요. 갈등이 좀 심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가 대화를 돕는 제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.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들입니다. 결국 감정이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조직이 뛰어난 인재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르고 싶어하는 조직이 되는 겁니다. 이처럼 감정 리터러시는 단순한 소통 기술을 넘어서서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. 오늘 당신이 마주했던 동료의 표정, 회의실에 길었던 침묵, 무심코 지나쳤던 한숨 속에 혹시 어떤 감정의 신호가 숨어 있었을까요? 지금 이 순간 당신 팀에 보이지 않는 감정 지도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?